있는 것에서 보면 주관인 나도 있고 이 컵이라고 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아버리면 이 대상도 동시에 비워지면서 그냥 무한대의 대홍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없느냐? 그림자처럼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를 얻는 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존재란 세 가지 생존을 말한다. 세 가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라고 하는 세상, 색계라고 하는 세상,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삼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존재란, 그러니까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세 가지 생존 상태가 끊어져 사라진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를 끊으라고 설하셨기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 밑에 만일 존재나 비존재가 열반이 아니라면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한 것이 열반이다. 또 이제 엉뚱하게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나 비존재가 열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존재하고 비존재가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열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이라 11번 만일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이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존재와 비존재가 바로 해탈이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가 바로 해탈이다 하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있는 이것이 해탈이다는 이 말이구나 이 뜻이에요. 밑에 있는 11번 만일 비존재와 존재의 양자가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이 두 개가 이것이 합한 것이 열반이라면 합하다는 말은 없지만 그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열반이라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와 존재이라. 그러니까 비존재와 존재가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 타당하지 않냐면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것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이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가 합한 상태가 해탈이라는 말이 되니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는 서로 상반된 것인데 어떻게 한 곳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설명해보자. 또 넘어갑니다. 440페이지 읽어보면 만일 12번 만일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이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열반은 취함이 없는 것이 아니지라. 이 취자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취한다. 그것을 갖다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취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는 취함에서 생한다. 취한다는 말은 서로 의존해서 생기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은 있음은 존재고 없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 혼자서 유지할 수가 있느냐면은 없는 것이 없으면은 있는 것은 있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없음이 이 우주에 없는데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우주에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한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이 낱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이 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상대성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 혼자는 존재하지 못하는 용어들입니다. 그 양자는 취함에서 생긴다. 의존함에서 생긴다. 그 다음 밑에 12번 만일 열반이 비존재와 존재의 양자라면, 양자가 합한 것이라면 열반은 의존함이 없는 것이 아닌 꼴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 양자 모두가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성으로서 의존해야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한다는 이 말은 의존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이 열반이라면 경전에서 열반은 취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하지 않았어야 한다. 왜 그런가?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는 취함에서 생긴다. 서로 의존관계에서 생긴다. 서로 원인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가 합하여 열반이 될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취함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어떤 의존도 없는 것이 열반인데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가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열반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3번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열반이라고 부르겠는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의의 반대말이죠. 무의이고 존재와 비존재는 유의다. 유의와 무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성이 유의예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열반은 어떤 것이냐? 있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없는 것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상대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보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무의예요. 그러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없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가 무엇이냐? 없으면서 있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는 13번 어떻게 열반이 비존재와 존재의 양자가 되겠느냐? 열반은 자학이 되지 않는 것이며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자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을작자에다가 할리자예요. 자학위 뭔가 하면서 짓는 것을 자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위적인 것을 자학이라고 이렇게 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학이 즉 인위적이지 않는 것이며 존재와 비존재는 자학이 된 것이다.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의존하는 이런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다, 유의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을 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열반은 무의법이고 존재와 비존재는 유의법이다. 그러므로 존재와 비존재는 열반이 아니다. 다시 설명해보자. 14번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열반이겠는가? 그 양자는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있지 못하듯이 한 곳에 있지 못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42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읽어보면은 어떻게 열반에 비존재와 존재의 양자가 되겠는가, 양자가 합한 것이 되겠는가. 이 양자는 같은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있음과 없음은 동시에 같은 곳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밝음과 어두움과 같이 밝음하고 어두움이 한 곳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밑에는 설명, 존재와 비존재, 존재하면서 비존재인 것은 열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존재와 비존재는 상반되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존재가 있을 때에 비존재가 함께 있을 수 없고, 또 반대로 비존재가 있을 때에는 존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을 일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도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묻습니다. 만일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이 열반이 아니라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열반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열반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 열반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음이에요. 있음. 비어있는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허공을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면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없음까지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없는 그것까지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의 인식을 지워버리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세계를 몽땅 깨버려야 돼요. 깨버리고 나서 보면은 있는 이대로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열반이에요. 없으면서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한 번만 보면은 언제든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있으면은 내가 있다라고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생겨요. 거기서 이 앞에 있는 책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중생의 눈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을 없애버리면은 앞에 있는 이 대상도 사라져요. 그러면 주관과 대상이 이 양쪽으로 있다가 이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해져 갖고 이렇게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대의 입장에서 보면 텅 비어있는 무한대예요. 앞과 뒤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은 앞과 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있는데도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공묘유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미운 상대가 앞에 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허공이에요. 허공이면은 앞에 있는 상대도 허공이에요. 허공이지만은 또다시 이것을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15번에 만일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열반이라면 이런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겠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 다음 밑에 있는 16번 만일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열반이 존재한다면 비존재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라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 불시되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또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만일 열반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면 이런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을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열반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